하죠. 그러니까 저는 요거 판단하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5월 15일로 일단 날짜를 기일을 잡지 않았습니까? 네, 파기환송심. 네. 그러니까 지금 막 탄핵하자 이런 논의는 이게 상대가 있는 내용이고 심지어 이준석 의원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 대표 법정 구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공직선거법 11조도 안 읽어봅니까? 같은 후보자가? 예. 대통령 선거 출마자는 장기 7년 아니면은 체포 구속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좀 법문은 읽고 비판을 해야지. 아무 소리나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정치한 구덩이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슨 뭐 탄핵 논의하는 거는 시기상조라는 말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5월 15일에 고등법원에서 기일 진행하는 거는요. 한두 가지만 보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기일 변경 신청서 냈는데 선거운동 기간인데 허가 안 해준다. 그럼 이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바로 사법 내란에 대해서는 국회가 바로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 탄핵도 뭐 조의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고법부장 싹 다 날리고 대법관 10명 동시에 탄핵시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국민들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 좀 여쭤볼게요. 그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만약에 오늘 해요? 예? 오늘은 안 될 거 만약에 7일 그러니까 뭐 그 하여튼 연휴가 하여튼 끝나고 뭐 임박해서 하죠. 예, 예, 기일 뭐 변경 오늘 정도 신청서를. 내면 좋죠. 예. 오늘 내도 돼요? 휴일인데? 내도 아무 그건 제한이 네, 없어요. 그냥 아무 제한이 때나 아무 내면 때나 되고 내면 너무 임박해서 내면은 예. 너무 빨리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내야지. 예. 임박해서 내면 또 고급 핑계 잡아서 안 안 해주니까 해주니까. 좀 여유 있게 내는 게 근데 좋죠. 법원이 오늘 쉬니까 접수는 안 되겠네. 또 우체국도 쉬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럼 한 내일 예. 그러니까 내일도 자기들은 쉬는 7, 날. 8일에는 받아보겠죠. 이재명 후보는 집행관이 없잖아요. 법원은 있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내거나 비서가 예, 뭐 이제 내서 우편으로 해야 내든 되는데, 그러니까 법원에 그러면 송달은 뭐 어쨌든 이제 되죠. 5월 7일 날 돼요. 7일 간다. 아니, 5월 법원 민원실 가서 그냥 내버리면 내도 되니까. 되고. 아, 그래요? 예, 그냥 뭐 송달도 필요 없고 그냥 내면 돼요. 내면 돼요. 그건 거기다 가서. 민원실에 네, 네. 내면 그게 접수가 네, 되는 접수가 거죠. 내는 되죠. 순간 바로. 접수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6월 3일 이후로 미뤄달라라고 네, 요청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출마자이기 때문에 6월 3일 이전에 재판 받으러 오기 어려우니 이걸 네. 좀 미뤄달라고 요청을 해요. 네, 네. 그럼 이 결정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아, 거예요? 그게 받아들일지 말지 재판부가. 거의 재판부에서 일찍 내면 뭐 재판일로부터 최소한 한 3, 4일 급하게 내면 하루 전에도 결정을 해요. 근데 이게 소송 지휘권 하에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어떤 그 고등법원은 완전히 대법원 눈치 보고 지금 이렇게 잡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왜냐면 네. 전례에 비춰보더라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한 달 반 걸렸었어요. 예. 공직선거법 그 네. 기일 잡히기까지. 근데 거의 이제 하루 만에 기일을 잡아놓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걸 안 받아들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겠죠. 아, 이걸 기일 변경 내도 신청서를. 기일 변경 신청서들 받아들여주지 예, 않을 예, 것이다. 예. 근데 저는 이거 안 받아주면 그때부터는 판단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이게 뭐 좋은 일이겠어요. 근데 법원이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는데도 탄핵을 안 한다.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탄핵시키자 이건 아니고 5월 15일까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고등법원이 정당하게 올바르게 판단에 대한 소송 지휘를 하지 않고 네. 조의대 따까리 역할을 하면 죄송합니다. 따까리라는 역할을 할게요. 따까리 역할을 하면 이거는 고등법원에 대해서도 이건 예. 대법원과 한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법 내란에 있어서 윤석열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시키듯이 조의대가 고등부장을 시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딱 수방사령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네. 그러면은 바로 저는 탄핵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헌법에 이런 조문 있는 거 아셨습니까? 116조 1항 제가 읽어드릴게요. 헌법입니다. 헌법 조항. 선거 운동은 선관위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균등한 기회. 그런 헌법에. 표현이 헌법에. 예. 우리 헌법에 미국 헌법 아니고 그렇죠. 우리 헌법에. 근데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데 판사가 이 조항 모를까요? 알겠죠. 모르면 판사하면 안 되죠. 네. 근데 알면서도 그냥 조의대 눈치만 보면서 아, 우린 됐고 그냥 이재명 날리기에 합세하겠다라고 하면은 국민주권주의 위반을 포함하여 평등권, 공무단인권 그리고 지금 제가 읽어드린 선거의 기회균등 보장권 모든 걸 침해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국민들도 선거권이 있는데 이 나라의 대통령 미래 권력을 주권자들이 지금 정하겠다는데 판사가 뭔데 자기가 그 기회를 박탈시킵니까? 그것도 조의대랑 합세해가지고 이건 사법 내란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법 내란으로 규정을 하고 내란이면요 우리가 그날 윤석열 내란 어떻게 막았습니까? 이 판사판 볼 거 없이 가서 다 막았거든요. 네. 똑같습니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법 내란으로 가면 국회가 탄핵 소추권으로 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직무 정지. 그럼 고법부장 3명 싹 다 정지시키고요. 그다음에 대법관 10명 어차피 사법 내란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네, 변호사님 그 이제 어쨌든 형사 7부의 이제 3명의 판사들을
탄핵을 해요. 그러면 재판부가 재배당될 수 있잖아요. 그럼 재배당된 재판부가 하게 되는데 형사 2부라는 거예요. 근데 형사 2부는 더 완고하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뭐 7부가 하든 2부가 하든 상관없고 그래서 제가 대법관 10명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법만 건드려서 될 게 아니라 내란 세트로 해야 진압은 된다.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 끄는데 어설프게 소화기 뿌리면 됩니까? 확실히 뿌려야지 불이 진압이 되거든요. 잔불까지. 그러니까 네. 이거는 고법부장 그냥 이재권 판사가 역사 앞에 죄를 짓겠다 선언하는 순간 그 3명 다 날리고 그 네. 형사 2부까지는 날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날리고 대법관 10명을 동시에 그날 날려야 됩니다. 같은 날? 같은 날 다 날립니다. 세트로 날려서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비판할 거예요. 예. 야 대법원 기능 정지시키고 민주당 쿠데타 일으키는 거 아니냐 네. 설명해주면 됩니다. 네. 사법 쿠데타를 응징한 거라고 설명하면 끝나고요. 그럼 대법관들 이제 헌재에 가가지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심판을 받겠죠. 네. 만약에 헌재가 파면을 내리면 민주당이 잘한 거고요. 만약에 직무에 복귀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헌재에 맡겨놓더라도 그 정지된 기간 동안에 대선을 치르고요.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시도해야 됩니다. 그럼 그 법은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조희대와 대법관 10명이 돌아오더라도 더 이상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내란 진압 국면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지 정상적인 상황에서 대법원을 자제시킨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전 서보학 교수님의 의견은 사법 내란을 전제로 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봅니다. 예. 네, 저 동의가 되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법부가 정치의 한복판에 저벅저벅 들어오는지 상당히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개혁적인 어떤 후속 조치는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탄핵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한 차례 보류했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좀 헤아려 본다면 이 많은 분들이 그냥 이 사건을 그냥 덩어리째로 보면 아니 헌재는 유리하게 나와서 수용하고 뭐 대법원은 유리하지 않게 나와서 수용하지 않는 거야. 그냥 아주 이제 간단하게 보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고 대선이 너무 임박해가지고 이제 사법부라는 건 또 검찰이랑은 좀 기류가 다른 분위기는 좀 있는데 당연히 무리수입니다. 대단히 부적절해요. 이거는 사법적인 정말 단죄까지도 필요하고 뭐 고발까지도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정무적으로 봤을 때 이 변수를 하나 더 가져왔을 때 이 사안이 정말 지지층을 똘똘 뭉치게 할 거예요.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 제가 민주당 분들 만나고 뭐 댓글이나 반응들 보면 너무 격앙된 거예요. 어떻게 사법부가 그래도 신뢰했던 사법부가 이런 식의 무리한 그리고 사법 쿠데타라는 이런 부분까지 비판이 나오는 걸 충분히 예견 가능했으면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젠 이재명 대표가 전 정말 맞는 말을 했다고 보는데 이젠 국민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국민을 믿고 갈 수밖에 없어요. 사법부가 정말 이 부분은 어떤 분 인터뷰도 그러는데 주권자인 국민이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나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데 자기들이 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걸 가르마를 타려고 하는 시도로 정치적인 개입 시도로 읽힌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까지 저는 아까도 이 진행자께서 말씀 주셨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중도 보수인데 이번 사법부는 정말 아니다. 나 중도 보수고 나 중도층이고 나 무당층으로 분류되는 사람인데 이번 사법부는 무리하다. 이게 이재명 후보한테 플러스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저는 사법부가 어떤 그 청주지방법원의 부장판사님이신가요? 30년 했는데 이런 절차는 처음 이런 절차 처음 본 건 정말 맞는 말이고 국민을 무시하지 말라는 표현이 나와서 왜냐하면 제가 또 기자하다가 법조인이 됐을 때 판사 출신 분들을 보고도 좀 약간 놀란 적이 있었어요. 되게 똑똑하죠. 사회 완전 초엘리트죠. 그런데 사회적 경험치가 일반인들에 비했을 때 떨어지면 떨어지지 더 뭔가 사회적인 상식과 이런 게 많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데 그걸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영감님 소리 들으면서 평생 대우받고 대단한 이런 업을 한다라는 자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무시하게 되는데 그게 업에도 자기 직업 윤리에도 좋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국민을 무시하고 있어요. 이거를 국민들이 진짜 철퇴를 내릴 겁니다. 아니 근데 법원 노조도 성명을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다 대법관들 빼고는 다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대법원에서 다수의견 판결에 논 거가 딱 하나입니다. 일반 유권자의 인식, 일반 그렇죠. 유권자의 기준이라 그래요. 그걸 판사들이 어떻게 알죠?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죠. 6월 3일 날 개표해 보면 다 알아요. 네. 일반 유권자 인식을 보자고요. 30일 뒤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다리면 될 일이고 저는요. 탄핵이라는 거는 앞으로 다가올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희대가 다시 또 복귀해서도 또 때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헌법적 뭐 84조 문제부터 다양한 걸 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대법원이 저렇게 나오면은 최종적으로는 권한쟁의를 하든 탄핵을 하든 헌법재판소 가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요.